이번에요, 새누리당의 폐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천 파동을 보고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당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새누리당이 경제 문제를 풀어갈 해결 능력에 한마디로 무능하다라는 부분이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선거 때 계속 패널들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추적하는 한 언론의 보도에 보면요, 1차 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이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가 38%였는데 2차에서는 26%로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패널들 중에 10명 중 7명은 경제 민주화를 깊이 고려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해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져 있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정당이 실망이어서 기존의 지지정당을 바꾸었다라는 것이 45.9%입니다. 그리고 안보위기가 새누리당에 도움이 전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또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화의 인식이 높아졌고요. 전체적으로 여당의 지지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약해졌다는 겁니다. 이 조사는요,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2016년 4월 13일 총선 사전 사후로 이렇게 패널들을 갖다가 확정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의식구조 변화를 계속 추적한 결과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결국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정당으로서 제 기능을 가지고 총선에 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는 현재의 위기가 2011년 새누리당이 당시에 이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지고 또 보궐선거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 12.6 보궐선거에도 지고, 그러면서 당시에 선거 과정에서 이 디도스 파문이라고 한마디로 인터넷 조작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부분이 터지고, 그 다음에 박이태 의장의 돈봉투 사건도 터지면서 비대위로 가던 그 시점보다도 더 나쁘다라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 JTBC 등이 한마디로 이 어버이연합의 정경과의 어떤 금품수수 의혹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권력기관이 개입됐다고까지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도 결국은 레임덕의 징후라고 봐야 되고요. 친박의 핵심이라는 사람들도 이제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제 새누리당 원로들이 원유철 원내대표와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여당의 원로들은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누구나 이 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여당이 눈 뜨고 못 볼 목불인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여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박 대통령은요, 지금 고심 중이라는데 친박도 비박도 청와대만 쳐다보는데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보고 방향을 정할 것 같아 이야기하는데, 5월 3일 날 이제 새누리당의 당선자 대회를 통해서 그날 아마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신들 친박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이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는 대구에서 아예 측근조차도 서울로 가지 마라,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나면 곤란하다고 머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요, 당 대표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진짜로 친박이 여기서 설치다가는 완전히 맛이 가버릴까봐 걱정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저 당의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현 위기를 끌어갈 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청와대하고 당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습될 수 있을까? 매우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무슨 이 혁신 모임이라는 사람들도 웃기는 소리를 했습니다. 유승민이든 윤상현이든 다 받아야 이게 혁신입니까? 양아치 모임 아닙니까?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뭐든 다 받아서 국민의 민의는 다 존중하자 이 이야기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새누리당은요 이제 대선까지 여당할 생각 말아야 됩니다. 지금 검찰이 한 100명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일부는 재판에 넘어갔고 여기 앞으로 또 추가도 더 나오고 하니까 한 3, 40명 잡아서 옷 뺏기면 거기서 어떻게 또 과반수로 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보궐선거 하면 할수록 새누리당이 더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국민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저보고 입만 열면 요즘 새누리당 공격한다는데요.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애정이 없으면 죽든가 말든가 신경 끕니다. 자, 새누리당이요, 왜 이 지경이 됐는가를 위기가 눈앞에 올 때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대통령께 어떤 이 전달 통로조차도 고장이 나버려서 선거가 이 꼴이 될 줄 아무도 판단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소로 선거를 줄여야지 선거할 때마다 박살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뉴스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요, 안철수 의원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는 더민주 편을 들어서 일당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뉘앙스로 이야기하니까 더민주당의 4, 5선 한 사람들이 국회의장 하겠다고 나서다가 또 이제는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니까 또 새누리당에 또 국회의장이 가는 게 아니냐 이러는데요. 요즘 안철수 대표 진짜 즐기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당대표도 당에 있는 사람들이 믿기지 못해서 안 내놓고 좀 오래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찍 당대표 놔놓고 자기가 대선으로 가면 당에서 혹시 쿠데타를 해서 호남 의원들이 자신을 팽시킬까봐 두렵기도 하고 또 당대표 권한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의정과 예우들 또 대선 후보로서의 노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의원이 알아서 할 부분이겠죠. 자, 여기에 이제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합의 추대가 되겠나 해서 회의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친문이나 친노의 핵심들은 일제히 김종인으로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은 김종인 대표 체제의 연장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일부 비줄이라도 후보가 나오겠다고 하면 현재로서 그것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 이 합의 추대라는 부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뜻을 꺾어라 이런 뉘앙스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문재인 김종인 대표하고 관계에서 신뢰는 별로 없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언제 등을 돌리거나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고 두 사람이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두 사람이 헤어지면 각자가 순망치안이다 보니까 내년 대선까지는 미우나 고우나 친노가 앞장서지 않고 김종인 체제를 갖다 놓고 몰고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종인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에서의 주도권을 자신이 끌고 가면서 여당이나 정부를 향해서도 선빵을 때리면 자신의 경제 능력이 부각되면서 자신이 자연스레 인기도 올라가고 더민주당의 대표직을 연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조조정 이슈를 매일 부각시키는 데서 더 넘어서 당내에 구조조정 TF를 설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김 대표의 측근인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어려움 인정화까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달 경주 NGO의 회의에 참석해서 그 직후에 고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어제 충청도원들이 모여서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반기문 총장의 내달 고향 방문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현재 이번 총선 결과가 기회일 수도 있고, 왜? 새누리당의 여권에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 치명타를 당했고, 가장 큰 라이벌인 김무성 대표도 대권 주자로서 위치가 좀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요, 야당들의 기세가 등등해진 상황 속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과연 대선 주자로서 연말까지 입도 떼지를 못할 건데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또 야권이 국회에서 각종 청문회니 국정조사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장할 건데 반기문 총장이 과연 이런 부분에서 공격 대상이 되면 오래 버틸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회의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더민주의 아주 골수 친노 친문 인사들은 국민의당에 이번에 8번을 달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태규 당선자를 주목합니다.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측근이고 청와대도 근무했죠. 그런데 2012년 대선 때부터 웬일인지 안철수 대표를 돕기 시작해서 윤여준, 김성식 등을 안철수 대표 쪽으로 데려오는데도 역할을 한 전략기획통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두고 이 친노 친문 측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배경에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가 본인이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에 신민당이라는 조그만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때 측근이 금품을 수수했다. 그래서 박 당선자도 이 신민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 씨로부터 수억 원을 이렇게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 사안 중에서 가장 이 사건이 큰 사건인데 국민의당이 과연 박준영 당선자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선거법 위반으로 집에 가는 사람이 이번에는 한 30명가량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난 19대 때는 8명이 당선 무효였는데요. 이번에는 20, 30명의 이 당선 무효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년 봄에 재보선은 미니 총선이 될 거다. 이렇게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20대 총선 이후에 한 열흘간의 기류는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들이 우세하다가 청문회 하자, 결선 투표 대선에 도입하자 등등 별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그래도 민생이나 경제를 생각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야당에서 좀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당인 새누리당의 표류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원칙도 없어지고 중구난방에 권력 야욕만 다 무너지는, 한마디로 초가집을 놓고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수습 주체도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청와대도 지금 아직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와중에 야권의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버이연합 관련 건을 보도하면서 여기에 청와대 국정원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내년 대선을 대비해서 한마디로 여권의 주변 이 서포터 단체나 조직들을 해부해서 그것이 여권에서 공작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부각시켜서
여권을 완전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손발을 다 끊어놓고 도덕성을 이 땅바닥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연합 사태도 매우 심상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끌려가는 여권과 청와대,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될 때 됐다고 보고요. 뭐 석고대전은 뭐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박종희 사무 2차장만 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삼보 1배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정신 들은 사람이 한 명은 있네요. 근데 그분이 낙선자라서 안타깝습니다.